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최천웅입니다. 우리 호흡기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많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오늘은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 보통 크기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더 작아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미세먼지는 이름 그대로 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학 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나쁜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 물질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먼지 그러면 단순히 모래 입자에서 날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생활이 산업화가 되고 공장들이 많아지고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나쁜 황산염, 질산염, 중구속 등 나쁜 중구속과 유해 물질들이 섞여서 미세먼지를 이루게 됩니다. 10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잘 가늠이 안 되신데요. 보시면 보통 머리카락이 50에서 7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10마이크로미터에서 또 4개로 나누면 2.5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9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까 그거의 거의 10분의 1보다 더 작은 물질로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크기가 작으면 보통은 우리 몸에는 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에 코털도 있고요, 점막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 몸에 있는 자정작용으로 걸러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이게 자정작용으로 걸러지지 않고 코나 입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와서 폐나 기관지까지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세먼지 그러면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때문에 중국이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양을 보면 주로 나오는 것이 자동차 연소, 건설 기계, 또 냉난화 발전소, 이런 이제 산업화되는 매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외 부분은 30에서 5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게 30에서 50%면 우리 국내에서 발달하는 게 50%에서 70%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외국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요즘의 문제가 미세먼지, 그러면 이제 실외 미세먼지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내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주로 실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고등어 안 먹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고등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굽거나 할 때 나오는 연기에 미세먼지가 많고, 또 하나는 요리에서 나오는 연기도 있지만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서 주로 주방에 조리할 때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먼지를 없애려고 청소를 하는데, 이런 진공 청소기들도 옛날 거는 밖으로 오히려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오는 청소기들이 있어서 가전제품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밖에서 묻히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 환기를 시키면 밖에서 창문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들이 실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막아낼 수 있는 먼지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기관지나 코, 점막 이런 데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걸러지지 않는 미세먼지가 기관지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깊은 기관지, 말단 기관지까지 가고, 이게 허파로 가서 폐 실질도 문제가 생기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온몸으로 혈관을 타고 돌아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자라고 그러죠. 통계를 내보면 중국, 인도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지만 한국이 3위로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림을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온몸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을 막는다 그러면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에는 혈관도 문제지만 직접 눈 점막에 들어가서 가려움증이나 결막염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 코로 들어가면 코 자체에도 염증을 일으키지만 깊이 폐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돌아서 전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 전체로 들어가지만 피부염이나 무슨 이런 염증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죠.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생기고,
또한 기침이나 천식 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돌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는 태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궁 속의 태반이나 이쪽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태아 자체의 성장을 지연한다거나 뇌신경 발달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코와 입으로 해서 호흡을 할 때 들어오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하는 걸로도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 자체에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염도 일으킬 수가 있지만 이게 여드름, 색소, 침착이나 노화,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피부로 깊숙이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도면 혈관을 타고 돈 미세먼지가 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눈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요. 코에는 알레르기 비염, 또한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니까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만성 폐해성 폐질환의 천식 환자들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 속 깊숙이 들어와서 허파 꽈리에 흡착이 됨으로써 해서 폐포를 손상시키고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환자들을 늘리는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이상 증가를 하면 환자 증가를 봤을 때 외래 환자로 보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제일 많죠. 만성 폐해성 폐질환 천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급성 기관지염이나 천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병이 악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2010년도 통계를 내보면 전체 폐암, 남성 폐암 환자는 약간 36%밖에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여성 폐암 환자는 한 66%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폐암이 주로 담배 피워서 생긴다고 했는데 여성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흡연 경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조리를 여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조리 시에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에 여성 폐암이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의 덴마크의 연구에서 보면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마이크로그램 이상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의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10마이크로그램이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WHO가 1급 발암물질을 지정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혈관에 염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혈전이 생깁니다. 혈관에 요철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행을 막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혈액이 돌고 피가 가야 모든 기관이 활동을 하는데 혈전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되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혈관성 치매도 올 수 있고 심장의 혈관을 막으면 협심증이 올 수가 있고요. 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고 성기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 실제로 발기부전 등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미세먼지에서 전신의 모든 병을 다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그램 이상 상승할 경우에 기형아 출산율은 한 16%, 저체중아 출산율은 7%, 조산이나 사산율 8%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나타난 이유는 태아의 성장이나 발달을 저하하고 자궁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도 못 나가고 또한 날씨도 어둡고 음침하고 이래서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미세먼지가 뇌 지지세포의 염증을 일으켜서 세로토닌 분비를 저하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뭐고 미세먼지가 나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한국환경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체적인 미세먼지 농도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농도를 더 세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도 앱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앱을 까시면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약간 나쁨일 경우에 생활 수칙을 보면 가급적이면 밖에 외출을 안 하셔야 됩니다. 실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되고 특히나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만성 질환자는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빨래도 실내에서 건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신다 그러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나 유치원도 야외 수업이나 체육 수업 하지 말고 실내에서 수업할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스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뭐 캐릭터 마스크부터 뭐 패션 마스크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마스크나 쓰시면 안 되고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요. KF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KF80, KF94, KF99 이 3가지가 있는데 저 수치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KF80은 80%, 94는 94%, 99는 99% 정도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높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높은 데로 갈수록 미세먼지는 많이 막아주지만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KF80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KF 마스크의 원리를 보면 단순히 이런 직물이 촘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정전기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물리적으로도 막아주지만 정전기로 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기능이 있어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빨아 쓰지 말라는 이유가 저겁니다. 이게 빨면 정전기 필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아서 쓰시거나 축축해지면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막을 수가 없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쓰시고 빨아 쓰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원인은 실외 미세먼지지만 실내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환기. 특히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는 꼭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창문을 못 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후드 같은 걸 쓰셔서 조리할 때 연기를 최대한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요리하실 때 후드 잘 안 켜시잖아요. 시끄럽고 그래서. 하지만 꼭 켜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기청정기를 쓰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용 필터가 요즘 달려 나오는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너무 추워서 창문을 못 열 때는 꼭 공기청정기 같은 걸 놓으시고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한 대만 있으면 거기 있는 부분만 청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은 방에도 갔다가 거실도 갔다가 안방도 갔다 하기 때문에 활동이 많다 그러면 방방이 공기청정기를 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한테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는 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막이라는 게 실제로 미생물이나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점막 안에는 이게 섬무라고 해서 얇은 털들이 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잡아놓은 이물질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점막이 마르게 되고요. 점액이 안 나오고 이런 섬모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평소에도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물을 마셔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셔야 이런 걸 조금 더 대처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 중에서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겁니다. 녹황색 채소, 뿌리채소, 인삼, 그다음에 견과류 등은 이 자체가 미세먼지 자체를 막아주지 않지만 결국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문제의 가장 첫 번째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나는 오늘 견과류를 엄청 많이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고 평소에 드실 때 저런 걸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눈, 피부, 호흡기 등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몸속에 흡수되어 축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몸에 축적된 미세먼지는 쉽게 배출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쌓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외 미세먼지는 최대한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실내 미세먼지는 환기와 공기청정기 등으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공유와 효율적인 정책, 국제 협력 등 여러 요소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먼지, 미세먼지 피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하셔야 된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잘 쓰시고 실내 먼지 미세먼지는 정기적인 환기와 공기청정기 등으로 제거해서 최대한 노출을 줄이는 게 현재로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